안녕하세요. 드라마 토크입니다. 세상엔 사연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걸 저는 이번 협상의 기술 7, 8화를 보면서 정말 크게 느낄 수 있었는데요. 송재식 회장이 500억 리조트를 딸 송지호를 위해 샀던 이유, 대기업 과장이지만 삶이 너무 어려운 광민정의 현실, 대기업 회장의 딸 송지호의 암투병과 그녀의 마지막 소원, 그리고 윤준호와 M&A 팀이 이 복잡한 문제를 결국은 해결하면서 산인그룹은 물론 송재식 회장 개인과 그의 가정까지 살린 이야기들은 정말 제 마음속에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제가 협상의 기술을 정말 사랑하는 이유는 이 드라마는 각 에피소드마다 전혀 다른 장소에서 전혀 다른 사람들과 전혀 다른 문제들을 매우 인간적으로 잘 풀어내고 있다는 점인데요. 그 몰입감이 정말 좋아서 잠시나마 삶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윤준호 팀장과 M&A 팀을 응원하면서 함께 행복한 시간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이 제가 이 드라마를 제 인생 드라마 중 하나로 꼽고 싶은 이유입니다. 또한 협상의 기술은 단순히 기업을 사고 파는 협상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사람 사는 이야기를 깊이 파고들어요. 돈이 많든 적든 직급이 높든 낮든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아프고 외로운 순간들이 있다는 걸 보여주면서 그러한 상대의 연약함을 나부터 이해할 수 있다면,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상처와 아픔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면 이 험악한 세상에서도 친구가 될 수 있겠다는 메시지가 제 가슴 속에 와닿았습니다. 개인적으로 너무 감동을 많이 받아서 오늘도 신나게 떠들어 보겠습니다. 7, 8화 감상평부터 9화 예고편 분석까지 송재식 회장의 신뢰, 윤준호의 야망, 하태수의 흔들리는 권력까지 뇌피셜로 풀어볼게요. 준비되셨죠? 갑시다. 먼저 7, 8화 감상부터 시작해볼게요. 송재식 회장이 500억 대출로 다도 리조트를 산 이유가 딸 송지호 때문이었다는 게 밝혀졌잖아요. 송지호는 대기업 회장의 딸로 태어나 모든 걸 가졌지만 그의 인생이 자유롭지는 못했습니다. 그녀는 긴 세월 동안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것이 아니라 성공한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왔던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다 그녀는 암에 걸리면서 그녀 스스로는 물론 송재식 회장에게도 매우 큰 충격을 안겨주게 되었고, 송지호는 급히 암 수술을 받았으나 안타깝게도 암이 재발하면서 사실상 자신의 인생이 마지막이라 여기고 아버지 송재식 회장에게 요청하여 제주도 다도 리조트를 구매한 것인데요. 송지호는 자신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곳 다도 리조트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죽고 싶다는 바람을 내비쳤습니다. 즉 송지호는 자기 인생에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여기며 그저 살아있는 동안 행복하게 살자는 마음으로 그렇게 1년을 다도 리조트에서 살았던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그녀 앞에 윤준호와 M&A 팀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특히 이번 화에서 가장 마음이 달달했던 순간은 광민정 과장과 송지호 대표의 만남이었는데요. 저는 처음엔 광민정 과장의 개별적인 장면들이 크게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엄마가 떨이 딸기를 파는 장면이라든지 윤준호 팀장이 광민정 과장에게 세탁기와 식기세척기, 냉장고를 선물하는 등 도대체 이런 장면이 왜 나올까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번 7화에서도 광민정 과장의 아침 일상을 보여주는데요. 그녀는 대기업 과장이지만 일반 서민의 삶을 살고 있고 동시에 남동생에게 차를 주라는 엄마의 독촉 전화가 도대체 뭘 의미하는 것인지 깊이 생각하지를 못했었어요. 그 이유와 목적이 사실상 이번 8화에서 시원하게 해소가 되었는데요. 부끄럽지만 이제야 광민정 과장이 굉장히 재정적으로 힘들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이란 걸 부각시키기 위한 것임을 알게 되었지만요. 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공감을 하지 못했냐면, 산인이라는 대그룹의 과장으로 있는데 왜 돈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대기업 과장으로 살더라도 돈이 없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녀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더라도 자기 개인 자취방 월세나 전세를 내야 했을 것이고, 또 버는 족족 어려운 집에 돈을 보내줘야 했을 것이며, 또 여전히 집에서 빈둥대고 있는 남동생은 돈이 필요할 때마다 ATM기 마냥 누나의 돈을 빼앗아 갔으니 정작 광민정 과장에게는 돈이 없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충분히 공감이 되더라고요. 이번에 보면서 느낀 광민정 과장은 진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는 인물이지만 그녀의 삶의 환경이, 특히 가족들이 그녀의 발목을 잡는 상황이기에 그녀의 입장에서는 도무지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러니 그녀의 눈에 비친 송지호 대표는 모든 걸 다 가졌으니 늘 저렇게 웃고 밝을 수밖에 없는, 자신과는 전혀 다른 존재처럼 느껴졌을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경제적으로 하늘과 땅 차이의 두 사람이 친구가 되는 과정은
다소 과장이 있긴 하지만 저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다고 봤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번 협상의 기술 7, 8화에서는 비서실에 나오는 인물은 물론 하태수 전무와 송재식 회장 그리고 송지효 인물에 대해서 더 깊이 보여줬는데요. 그렇게 당당하던 하태수 전무는 자신이 송재식 회장의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면서 사모엘 펀드에 가서 550억을 정말 사정사정하면서 빌리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분명 사모엘 펀드와 친분이 있는데 사실상 조롱만 당하고 오는 모습이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점점 입지가 좁아지는 하태수 전무는 갑자기 이렇게 무능해진 것일까요? 아니면 원래부터 무능했는데 어떻게 임원이 된 것일까요? 저는 이런 질문이 계속 들었습니다. 산인그룹의 송재식 회장은 이번 500억 리조트 개인 문제로 회사가 흔들리자 스트레스로 쓰러지고 병으로 자포자기한 자신의 딸의 모습에 애통해하는 모습들도 나왔는데요. 저는 이러한 장면들을 통해서 아무리 대기업 회장이라도 아무리 대기업 회장의 딸이나 대기업의 전무이사여도 그들 나름대로 참 힘들게 사는 부분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고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픈 건 똑같이 아픈 거고 괴로울 땐 똑같이 괴로울 수 있는 인생이며 사람들이 볼 때 정말 많은 걸 가진 그 사람에게도 참 아이러니하지만 그 인생이 참 외로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돈이 많고 힘이 있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인사받는 대우받는 사람이라면 그저 행복하고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나도 저 사람처럼 돈도 많고 좀 많은 사람들에게 대우받고 인기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드라마에서 보여준 송재식 회장은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굉장히 크고 화려하며 멋지고 카리스마가 있어 보이지만 정작 그는 그 넓은 사무실 그 넓은 집에 혼자 있는 경우가 많고 그 넓은 바에서 혼자 음악을 듣고 있는 장면이 그의 짙은 고독함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건 송재식 회장의 딸 송지효 대표도 마찬가지죠. 그 넓은 방에서 혼자 지내고 다도 리조트의 그 많은 직원들을 거느리면서도 그에게는 진짜 친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화려함 뒤에 가려진 그의 또 다른 모습에는 아무에게도 보이지 못한 저마다의 상처와 아픔이 있더라는 것이죠. 나이가 들고 몸이 악화되는 송재식 회장이나 암을 가진 송지효 대표나 점점 희망보다는 절망을 느끼고 있는데 이 드라마는 그런 삶과는 또 다른 완전히 반대되는 굉장히 삶이 어려운 광민정 과장의 삶을 보여주면서 돈 없는 서민들의 삶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도 보여줍니다. 옷 한 벌 사는 것도 많은 고민을 해야 하고 아직도 백수인 남동생에게 차를 좀 주라고 말하는 엄마의 독촉 전화가 그녀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지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광민정 과장의 마음은 굉장히 허무했을 것입니다. 그 좌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컸겠지요. 결론적으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엔 사연이 없는 사람은 없다는 걸 정말 값지게 보여준 협상의 기술 7, 8화였습니다. 돈을 많이 가졌던 적게 가졌던 우리는 모두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먹고 자야 하고 건강할 때도 있지만 아프기도 한 점은 모두 같습니다. 우리 모두 감정을 가진 동물이고 누구나 하나씩은 약점을 가진 연약한 존재이죠. 그래서 그걸 서로가 이해하고 살 수만 있다면 우리는 빈부귀천에 상관없이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걸 정말 아름답게 잘 보여주는 에피소드였습니다. 제가 이번에도 너무 깊은 감성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잔뜩 제가 느낀 점들과 감동들을 나누는 것이 좀 송구스럽지만 아무튼 결론은 역시 협상의 기술은 정말 역대급 드라마인 것 같습니다. 윤준호와 M&A팀은 회장이 팔지 말라고 한 다도 리조트를 매각하기 위해서 제주도로 내려간 부분이 회장의 귀에 들어가면서 M&A팀은 해산의 위기, 윤준호는 회사에 잘릴 위기까지 갔지만 윤준호와 M&A팀의 진솔한 태도와 그 말들이 윤지호 대표의 마음을 바꾸는 데 성공했고 사표를 들고 갔던 윤준호는 오히려 마음을 바꾼 윤지호를 통하여 다도 리조트를 매각함과 동시에 윤지호 자신도 확률이 반반이지만 재수술을 다시 하겠다고 꼭 살겠다는 의지를 드러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송재식 회장은 더 큰 빚을 지지 않아도 되었고 딸과의 관계도 회복하게 되었으며 심지어 사랑하는 딸이 자기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수술을 하겠다는 말을 들으면서 윤준호 팀장은 단순히 회사를 살렸을 뿐만 아니라 회장 개인과 그 가정까지 살리면서 송재식 회장에게 깊은 신뢰를 안겨주었습니다. 진짜 최고의 결말이 아니었나, 정말 시원한 마무리가 아니었나 생각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초대박은 8화의 마지막 엔딩에서
송재식 회장이 윤준호에게 회사 임원을 제안하면서 끝이 났는데요. 윤준호가 팀장에서 임원급으로 올라가는 초고속 승진을 눈앞에 둔 가운데 이제 본격적으로 구화 예고편을 좀 분석하면서 제 뇌피셜을 돌려보려고 합니다. 첫 장면, 송재식 회장이 윤준호와 산을 오르는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이 드라마에서 송재식 회장이 누군가와 산을 오르는 건 큰 의미가 있죠. 이동준 상무, 하태수 전무와 독대한 적이 있잖아요. 그건 신뢰와 뜻을 나누는 자리이죠. 윤준호가 여기까지 올라갔다는 건 회장이 그를 하태수나 이동준만큼은 아니어도 비슷한 수준으로 신뢰하기 시작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송재식 회장은 충북에 산인그룹 골프장이 하나 있는데 그걸 한번 팔아봐라 라고 하시는데요. 저는 이 미션부터는 앞서 있었던 것과는 좀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윤준호가 임원이 될 자격이 있는지 시험하는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산인건설 매각해서 급한 불을 껐고 차차 게임즈를 인수해서 이커머스 시장을 열었으며 윈드 상장을 통해 자칫 위험했던 주가를 다시 안정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번 다도 리조트 매각을 통해 산인이 더 큰 빚을 질 위기까지도 있었지만 그 모두도 해결하였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더 큰 책임을 맡기면서 임원으로 세우기 위한 테스트를 시작한 것이죠. M&A 팀이 충북으로 내려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윤준호의 눈빛이 좀 달라 보이더라고요. 송재식 회장은 이 미션을 통해 윤준호가 단순히 협상가 이상인지 아니면 산인을 책임질 리더인지를 보고 싶은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송재식 회장이 윤준호를 자신의 후계자로 키우려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도 제가 보았는데요. 저는 아직까지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팀장이 임원으로 초고속 승진하는 것도 좀 파격적인데 바로 그를 후계자로 가는 것은 조금 현실적이지 못하고 아무리 드라마라도 제 상식선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럴 수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윤준호는 그동안의 활약으로 임원 제의를 받는데 윤준호 입장에선 최고의 기회이자 커다란 부담일 겁니다. 임원 제안을 받은 상황에서 실패하면 더 큰 위기가 올 수 있으니까요. 사실 위기와 기회는 동시에 온다는 걸 이 드라마는 지속적으로 보여줬는데요. 이번 협상의 기술 9화부터는 진짜 시험대에 오른 윤준호가 과연 어떻게 임원이 되고 어디까지 올라가게 될지 그걸 보여주는 굉장히 기대가 되는 대목입니다. 다음 장면은 회사 정치와 권력 구조의 변화를 보여주는데요. 이동준 상무 라인인 김우철 리테일 대표가 요즘 회사 분위기가 과열됐다며 이동준과 술 마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태수 전무의 전화는 안 받더라고요. 오치영 호텔앤리조트 대표도 이동준 사무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더라고요. 둘 다 이동준 상무 라인이었지만 좀 상황이 어려워질 것 같으니까 하태수 라인을 잠시 탔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윤준호의 주가가 매우 뛰고 있고 윤준호가 임원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윤준호는 이동준 상무의 사람이니까 급히 이동준 상무에게 가서 다시 아첨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상황은 하태수 라인 조범수 이사까지 누구 목이 날아갈지 모른다 라며 불안해하고 있고 뭔가 하태수를 피하고 있는데요. 조범수가 이렇게 했다면 아마 다른 임원들 모두 하태수와 거리를 두는 장면들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눈치 빠른 하태수는 차 안에서 이 새끼들이 머리를 굴리네 하며 표정이 굳어지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분명 하태수 전무의 주가가 계속 떨어지는 상황에서 자신의 뒤를 따르던 임원들이 갑자기 손절을 치고 있으니 매우 기분이 나빴을 것입니다. 그러니 막 말이 함부로 나오는 것이죠. 하지만 하태수 전무는 분명히 그냥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뭔가 자기도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동원해서 어떻게든 복수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나저나 진짜 이 산인그룹이 썩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이 산인그룹의 임원들이 다 하나같이 권력에 빌붙어서 생명 연장의 꿈을 이루려는 것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자신들의 실력과 전문성으로 승부하지 않고 오직 정치력으로 산인에 기생하고 있으니 지금 이렇게 회사가 부도를 맞게 된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즉 산인은 송재식 회장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 기업을 함께 운영하는 대표들이 모두 좀 썩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이 정치적 암투들이 어떻게 진행될지 매우 기대가 됩니다. 사실상 하태수 전무와 윤준호 팀장의 1대1 대련에서 윤준호가 승리한 거잖아요. 하태수와 윤준호는 둘 다 송재식 회장의 딸 송지호의 존재를 알았지만 하태수는 위험 부담을 안더라도 외부의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했고, 윤준호는 역시 위험 부담을 안더라도 내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죠. 그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으나 결과적으로 윤준호의 완승이었고, 이로 인하여 권력 중심이 이동준 상무와 윤준호 팀장 쪽으로 완전히 쏠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태수 입장에선 송지식 회장은 물론 자기 라인의 임원들에게 배신감과 분노가 엄청나지 않겠습니까? 내가 산인의 전무인데 왜 내 밑에서 굴러먹던 저 백사 윤준호에게 밀리냐는 것입니다. 그 자존심에 크게 스크래치가 끄인 상황이죠. 심지어 자신의 위치에 대한 불안함도 있을 겁니다. 이동준 상무는 윤준호 덕에 더 확실한 입지를 구축하고 안정적인 회사 운영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잠시 하태수를 따라갔다가 나락으로 갔던 오치영과 눈치만 보던 김우철은 필사적으로 이동준 상무와의 관계 회복에 주력을 다할 것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윤준호 팀장에게도 호의적으로 대할 것 같은 그런 좀 재밌는 상황도 기대가 되네요. 자, 그런데요, 한편으로는 이 하태수가 진짜 끝물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자꾸만 끝자락으로 가다 보면 하태수가 진짜 해서는 안 될 기업을 팔아먹을 최악의 음모를 꾸미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저는 들던데요. 어차피 산인에서 자신의 입지가 점점 줄어든다면 더 이상 송지식 회장을 따를 이유가 없고 그냥 막 같이 죽자는 식으로 폭탄이 될 수 있겠다는 그런 불안한 생각까지도 들었습니다. 과연 하태수는 어떠한 결정을 내릴까요? 자, 그리고 충북 골프장 협상 장면도 흥미로웠는데요. 윤준호가 인수 측에다가 골프장을 운영하려는 건가요? 하고 묻는데 현 골프장 대표한테는 인수 측이 대표 교체를 요구한다고 전하더라고요. 최진수 인턴이 대표님이 잘해서 잘리는 건 불공평하다라는 말을 하는데 그 다음 장면에서는 골프장 대표의 표정이 어두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제가 느낀 건 이 드라마가 주는 매력처럼 또 다른 사연이 시작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지금 골프장 대표 입장에선 억울함과 좌절감이 컸을 겁니다. 내가 잘했는데 왜 나가야 하나? 라는 마음이겠죠. 윤준호는 냉정하게 협상하면서도 속으로는 그 감정을 이해했을 겁니다. 자기는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잘하려고 했던 노력에도 늘 좋은 결과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 테니까요. 그리고 그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형의 죽음으로 이어진 일도 있었으니까요. 산인의 골프장을 인수하려는 쪽은 골프장을 새 사업으로 키우려는 계획일 수도 있고 그냥 투자용일 수도 있는데요. 제 내피셜로는 윤준호가 이 협상에서 또 윈윈 전략을 펼칠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대표는 교체하더라도 분명 실력 있고 능력 있는 현 대표를 어떤 모양으로든 활용할 수 있는 조건으로 협상을 타결하는 것이죠. 제가 이 협상의 기술 드라마를 사랑하고 또 계속해서 기대하는 이유는 전설의 M&A 협상가답게 늘 결과는 협상을 진행하는 두 회사가 모두 윈윈하는 결과로 이어지니까요. 이번에도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함께 이겨내는 방향으로 가게 될지 매우 기대가 됩니다. 또 누군가가 윤준호에게 임원 달기 쉽지 않다라고 하는 장면, 이게 저는 핵심적인 갈등으로 보이는데요. 골프장 매각에 성공하면 임원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질 겁니다. 하지만 이를 하태수가 그냥 두고 보지 않고 방해할 가능성이 크죠. 예를 들어 인수 측에 가짜 정보를 흘려서 협상이 깨지게 하거나 이틀 전에 1억 원을 인출했는데 사용 내역이 없다는 광민정 과장의 말을 예측했을 때 어떠한 사건으로 인하여 윤준호와 M&A 팀을 곤경에 빠뜨리게 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좀 갑작스럽지만 오순영 변호사가 어떤 애잔한 눈빛을 가진 여성과 함께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아마도 이건 오순영 변호사의 가정사에 대한 부분일 것 같은데요. 형 사건으로 가족을 잃은 윤준호처럼 오순영 변호사에게도 아픔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협상의 기술 7, 8화를 통해 광민정 과장의 삶을 보여줬다면 이번 9, 10화를 통해 오순영 변호사에 대한 에피소드도 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도대체 그는 왜 검사를 잘 하다가 변호사가 되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기대를 가져봅시다. 마지막으로 윤준호가 누군가와 만나면서 나도 다 왔어, 임원이 될 거야 하는 장면이 사실상 이번 9화 예고편의 하이라이트였는데요. 이건 단순한 야망이 아니라 복수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가 있죠. 일단 이 장면이 주는 의미는 좀 많습니다. 그동안 윤준호가 이 복수를 위한 계획을 공유했던 사람이 나왔다는 것이 꽤 놀랍고요. 이제 그 복수에 더 가까워진다는 기대감도 생기죠. 나도 다 왔어 라는 이 말은 윤준호는 윤준호대로 준비하고 저 복수를 위한 동업자도 동업자대로 뭔가를 준비하여 아마 투트랙으로
양동작전으로 복수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윤유노에게 힘이 생기고 양쪽으로 공격을 하게 되면 자신을 괴롭게 했던 하태수와 그 일당들이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하태수는 그냥 당하고만 있지는 않겠지만 정말 시원 통쾌한 복수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9화 예고편을 어떻게 보셨나요? 송지식 회장의 신뢰, 윤준호의 임원 도전, 하태수의 흔들림까지 단순한 기업 협상을 넘어 사람 사는 이야기를 깊이 있게 보여주는 협상의 기술, 너무 기대가 되지 않나요? 이번에도 열심히 돌려본 제 뇌피셜이 맞는지 9화를 함께 보면서 확인해 보자고요. 여러분들의 감상과 뇌피셜도 댓글로 꼭 남겨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드라마 토크였습니다.